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전과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소 밀리면서 1920선을 내준 상태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던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장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9포인트 하락한 19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932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개장 30분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장중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도 줄어든 가운데 개인의 매도는 깊어지면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00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개인은 1,400원 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400원 넘게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코스닥은 500포인트 초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7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51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개장 20분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500선을 지지하면서 500포인트와 501포인트 사이에 현재 조금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관이 167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4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20전 상승한 1144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발 금융위기가 현재 유럽의 심장부인 벨기에로 확산될 전망이 보여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0.5%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여기에 ELK와 LG전자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파크가 6%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는 M&A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ELK가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노칩이 1.4%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 파트론과 KT가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금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KIC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벅스가 14.9%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애강리 메틱도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금이 우리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1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대부분 은행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변동성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1위 종목인 KB금이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1% 이상 조정받고 있고 대우증권과 삼성증권도 약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시 구간 시장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한 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부 순서를 시작해 볼게요. 자,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는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부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구하나 상공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5만 2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가가 고점인 듯 싶습니다. 단기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잡아볼까요?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 네.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전혀 모르겠어서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향후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아무래도 그 게임주를 투자를 하실 때 판단을 하실 때는 과연 얼마나 신규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되느냐.
또 이러한 신규 게임이 어느 정도 흥행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주의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자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차기에 그 신규 게임들이 여러 가지 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전망은 상당히 뭐 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일단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NC소프트 역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뭐 장기간으로 주가 시계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의 그 조정 국면은 오히려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니지2인가요? 그 게임 해보셨어요? 리니지2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생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인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게임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또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섬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섬을 0812님께서 17,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좀 박양주 연구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박양주 연구원님,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생기시면 네. 한섬에서 파생된 그 브랜드 있잖아요. 아, 예. 하임이나 마인 예, 같은 예. 그런 예. 브랜드에서 옷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가격이 고가여가지고요. 네. 예, 한섬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섬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고가였죠. 지난 9월 달에 고가 29,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최근에 뭐 의류 시장을 보시면은 재고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류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한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7월과 8월, 9월에 거쳐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아무래도 의류업체들의 어떤 그 재고 부담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볼 때도 현재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지난번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약 1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여자친구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많이 굳으셨어요.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OCI가 들어와 있습니다. 362,00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요. 하나호 7호님이시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예. 걱정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시장을 보시면 상당히 성장성이 밝은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국내 대기업들이 신수종 사업으로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삼성정밀화학으로부터 폴리실콘을 공급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주로 고객사들이 미국이나 독일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소요되는 폴리시콘은 삼성정밀화학에서 공급을 하지만 OCI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큰 우려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하지만 최근에 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OCI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OCI의 실적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과도한 우려로 주가 그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대부분 그 이동평균선 지지선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깨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재 가격대는 단기 저가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매수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부산 아지매님의 종목이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죠. 네네. 이쪽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하시는 분들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쉽게 열려 있다고들 하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도 들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양광의 제조 공정을 보시면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역시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장비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경쟁이 심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업체들 간의 그 가격 경쟁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체들의 어느 정도 그 마진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국내 태양광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서로 경쟁이 심화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장비 업체들이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은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그런 고객사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소수의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태양광 장비로 매출이 나오는 몇몇 업체들은 향후 2, 3년 동안은 좀 안정적으로 그 높은 이익률과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주 중에서 또 몸집이 큰 종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을 21,066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791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령제약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견조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불안할 때는 그런 업종별 투자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그 유틸리티라든가 제약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볼 때 제약주는 4분기 때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연평도에 따른 그런 외부 시장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재차 상승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4분기에 제약주가 강했고 보령제약은 그 제약주 중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령제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SKC를 살펴드리겠습니다. 031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SKC를 35,000원에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장기로 가져갈까 생각인데 이 생각이 잘 된 생각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최근에 SKC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예. 또 주가가 약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3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약 40%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먼저 좀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그 호남 석유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일부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재차 하락을 한다면 아마 매수하셨던 가격인 35,000원까지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면 일부는 그 차익 실현으로 하시는 게 좀 수익을 관리하시는 데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코스닥 종목, 시총 상위 종목이죠. 서울반도체를 볼 텐데요. 39,3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239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함께 봐주세요. 네, 예. 서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가가 7월 중순에 약 5만 원에서 지금 38,000원까지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가 좀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LED가 상당히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LED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대부분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LED 업황이 상당히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 시장에 뛰어든 그런 업체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재고 부분도 많아지면서 그 LED에 대한 업황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의 실적도 상당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9월과 약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저가에서는 주가가 반등 국면을 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현재 가격대에서 지난번에 저가였죠. 약 37,000원대까지는 그다지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37,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준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연구원님. 네. LED 주중에서 한 종목을 본다면 어느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 LED 중에 각 대표주가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 반도체가 대표주였고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LED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IT, TV나 노트북 시장에서 LED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 조명용 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용 LED 시장은 IT LED 시장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조명 시장이 많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면 서울 반도체 역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테크윈을 살펴볼까요? 삼성 테크윈을 사신 분은 3609님이시고요. 11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평도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방산주 테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도 그 방산품을 일부 제조를 하고 있고 그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삼성 테크윈의 성장 동력을 방산 부문의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다른 사업부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CCTV라든가 카메라 모듈 사업부 역시 사업이 많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한다면 1차 목표가로는 지난번에 고점이었죠.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 20% 정도의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보죠.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하락 반전한 상태죠. 12포인트 내린 1915선입니다. 개인이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500억 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들어옵니다. 예, 그렇고요.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500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7포인트 정도 내린 501포인트 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은행과 증권, 전기, 가스, 또 화학, 전기전자 모두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예비 입찰 의향서가 오늘 오후 5시 마감됩니다. 오늘 의향서를 제출해야만 예비 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금융 인수전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우리금융으로 이날 중 LOI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사주조합, 고객, 대기업, 연기금, 해외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의 지분 약 60% 전량을 인수할 계획이며 필요 자금 약 7조 원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금융 외에 해외 사모펀드 3곳에서 4곳이 오늘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표가 수리된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으로 이희원 대통령 앙보특보를 오늘 내정했습니다. 올해 62세인 이 특보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27기로 임관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습니다. 이 특보는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이 대통령의 국방 철학과 국방개혁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주요 참모들은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특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히토류 확보를 위해 광산 개발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오늘 호소노 데츠히로 일본 자원에너지청장을 만나 한국 정부나 기업이 히토류 광산을 개발할 경우 일본 기업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지경부가 전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양국 기업의 히토류 광산 개발과 재활용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급 논의도 제안했습니다. 호소노 청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일본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고 지경부는 전했습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일고 있는 부자 감세 철회 논쟁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제인 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면서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원달러 환율을 지나치게 절상한 것이 실패였지 그 이유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누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려있는 1916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증시만이 강보합권에 있을 뿐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이죠. 관망세가 짙게 나올 수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 한 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